안녕하세요. 파주인 해피코리아 발행인 내종석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조병국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끝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신 우리 파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면서 인사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지방선거 준비에 지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제 공천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제 또 어떤 응원도 해줘야 되고 선거사무소 개소하면 또 거기 가서 또 격려도 해줘야 되고 정말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일을 치르셨는데 그 파주에서의 그 대선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7개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면서 이제 대선이라는 그 큰 일을 이제 맞닥뜨렸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조직이 상당히 이제 미비했었죠. 몇 년 동안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대선은 뭐 제 나름대로 저희 우리 당원 동지들하고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파주에서의 그 득표만 본다면 과거에 우리 파주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반성도 해야 되고 또 배전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이제 파주 시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다시 그 관심과 응원을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하는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번에 대선을 치르시면서 이제 곧 지방선거를 또 치르게 되는데 위원장님의 역할이라 그럴까? 앞으로 할 일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정의 탄력을 받으려면 이제 저 170석이 넘는 저 거대 야당이 되겠죠. 거대 야당에 이제 맞설 수 있고 이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지방 권력을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저희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국정을 이제 어떤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려면 지방 정부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도 보면 대부분 다 의회도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고 시장님도 민주당 소속이시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만큼은 반드시 우리 이 국민의힘이 다시 탈환을 해야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그 국정 동력의 뒷받침이 될 거다. 거기에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수장들이 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집행규율에서의 어떤 철학이 같아야지만이 우리 파주 시민들도 어떤 좀 푸대접을 받는다 그럴까? 그런 데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만큼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또 그 시장의 또 시정 수행을 위해서는 이 의회도 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우리 또 최강의 멤버들로 또 최정의 멤버들로 출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한간에 원외위원장 차출론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정 동력의 탄력을 위해서는 이 지방 정부를 상당 부분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최강의 그 후보라고 그럴까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출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위원장들, 원내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의석수가 절대 우리가 열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차출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원외위원장들이 상당히 많이 출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아니 위원장님도 지금 원외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만약에 차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물론 이제 저도 원외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이렇게 비켜서 있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이거 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아마 비켜서 있기는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당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다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요구가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저보다는 일단 먼저 이렇게 우리 의원으로서 이제 출사표를 던진 분들,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또 우리 또 시장 후보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그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당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 그러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병국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정치인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정치를 처음 이제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10년이 좀 지났네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이제 기업체 이제 대표로서 또 공직자에 가 있었던 몸이고, 정치를 한 이유가 정말 정치가 이런 류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왜 정치가 이렇게 돌아갈까? 결국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해야 좋은 정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 좋은 정치를 해야지만 결과도 좋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 사실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병국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왔고,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또 자랐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저라면 뭐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유랄까, 뭐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은 좋은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좋은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중앙당에서 뭐 아니면 도당에서 차출을 하진 않으셨는데, 그런 기회가 오시면 한다고 그러셨는데, 파주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이번 대선 치르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에도 제가 이제 그걸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파주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라든지, 물론 기업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에 더해서 하나는 뭐냐면, 문화가 없는 도시는 이거는 도시가 아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도시일 줄은 모르지만, 정말 품이 있는 도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화두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파주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반드시 가져와야 될 그런 숙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인한테도 후보 시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주가 최적지입니다. 파주의 문화적인 그런 그 배경이 이렇고, 현재의 문화적인 인프라가 이렇고, 그래서 이것을 파주에 주시면 이것이 향후 이렇게 발전돼서 남북 교류 관계도 좀 더 소프트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촉매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교만큼은 종합대학이잖아요. 예술 종합대학이잖아요. 이 학교는 뭐 예술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30위권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종합대학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파주의 위상도 좋아질 뿐더러 이 세계적인 어떤 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상당히 많은 이 부가가치 관련되는 어떤 그 산업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치,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물론 교통 인프라 이거 중요하죠.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병국 위원장님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뭐 극우 세력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시죠. 예. 그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시킬 건지. 그런 말씀. 사실은 이제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한번 자리 잡으면 사실 그렇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저쪽 이제 민주당 쪽을 보더라도 거기도 뭐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친문 근본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수 쪽 이제 우파에도 이제 우파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가치에 아주 요만큼의 어떤 그 틈도 없이 그냥 철저하게 무장돼 있고, 그것이 또 좀 일부는 좀 왜곡돼 가지고 이제 포장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건 뭐 우리나 저 좌나 우나 이쪽 울트라 레프트, 울트라 라이트는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뭐 때로는 뭐 또 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뭐 혼도 냅니다. 그분들이 야 너희는 뭐 우파도 아니야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보수 진보의 이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파 좌파가 사실은 정확한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파지만 저는 굉장히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보주의자 하면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 뭐야? 뭐 저쪽이야? 그게 아니라 우파 중에서 진보주의자. 우파도 자꾸 발전해야 된다. 앞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자꾸만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 우리는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진보주의자고 좌파에서는 또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 아닙니까? 이쪽은 극단적인 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북한이 보수주의죠. 변하지 않아요. 3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좌파예요. 좌파 보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진보 보수 이 얘기를 하면은, 북한 뭐예요? 그러면 진보주의자. 아닌데, 뭐가 변화가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대가 변화가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이제 개념 정리서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점차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파 쪽이에요. 우리 편인데, 이제 거기에 일부 좀 특수한 가치들이 좀 왜곡돼서 포장이 돼 있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 가치로서 또 그것이 왜곡된 가치가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세월이 가면 많이 변할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파주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 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많은 그 파주 시민 여러분들, 저희들 반성 많이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부족한 점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꼭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많은 조언도 하고 또 싫은 소리도 많이 대통령 당선인한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여야가 서로 협력해서 협치해서 좋은 나라 만들고 세계적인 모범국가 다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병국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난 대선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